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서 우리와 금리 차이는 2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죠. 금리 차가 크면 외국인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되죠. 이미 우리 기업과 가계의 빚은 GDP의 2배를 넘어섰고 돈을 빌린 7명 중 1명은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다 쓰고 있는데 말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지난해 4분기 민간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2배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가계의 신용 위험이 두드러졌습니다. 대출 가구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년 만에 40%를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오르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대출 원금과 이자 부담이 커진 셈입니다. 반면 소득은 제자리다 보니 돈을 빌린 7명 중 1명은 원리금 상환에 소득 70%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이자를 지금 2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사실 200만 원이라는 게 월급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신용 불안이 커지며 우리나라 금융 불안 지수도 5개월째 위기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위기 국면에 접어든 이후 SVB은행 파산 등 계속되는 악재로 좀처럼 위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지는 않지만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 취약 부동산 사업장,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 불안과 맞물려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물가와 경기 충격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